감사합니다. 아마 추후에 단계 선정이 되셔가지고 단계 평가를 받으실 때 성과조사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기술 사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리스를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배경부터 접수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이 되기 이전까지 이 연구개발 전문기관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시스템, 서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자분들께서 혼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합을 해야겠다라고 R&D 혁신방안을 통해가지고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관련 연구에 의해 가지고 규정 자체가 296개에서 1개로 서식이 36종에서 136종에서 54종, 시스템이 20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효과를 받습니다. 효과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테크라든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직원이라든가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CT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아직 이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는데 iris.go.kr 아이리스 홈페이지 업무 포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본인 인증 통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간혹 이제 해외 체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하실 때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체류 확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 체류 중에 본인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키스텝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증빙문서 같은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발급한 문서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관에서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증명서 그리고 공무원 성명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중증면허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인 또는 반려하는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랴부랴 이제 그 접수 기간 앞두고 회원가입 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외에 계신 분들께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이거를 좀 권고드립니다. 외국인 회원가입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 그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국적이 명시된 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자라든가 입국 허가증, 체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티스텝에서 검토하시는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해당 기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전환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국가 R&D를 하셨다가 이후에 오랜만에 좀 다시 국가 R&D에 참여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회원가입을 했는데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이전에 발급하던 게 KRI에서 발급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구재단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자번호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전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다시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하기라는 화면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능 절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자 정보 전환 동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신청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아이리스로 처음 이제 국가 R&D를 신청하시는 기관에만 해당이 되는데
회원가입을 일단 우선 하시고 나서 A라는 기업이 처음 이제 아이리스에 기관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와 해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지금은 조금 지금 이게 작년 화면이다 보니까 조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UI가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우측에 큐 메뉴 링크를 통해 가지고 기관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입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갖고 있는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표자분들이 기관 총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실무 단위에서 기관 안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기관 총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직위를 부여를 한다던가 실무자의 권한을 준다던가 기관 담당자의 권한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권한 부여 역할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기능 부여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공고 조회 관련입니다. 아이리스 업무 포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사업 공고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저희 쪽 공고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공고문을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정도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공고 관련해서 우리가 그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기준 자체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고가 몇 월치에 올라갔는지 꼭 공고 일자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 접수 시 필요한 이제 제출 양식들이 있잖아요. 꼭 아이리스에 입력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세부 공고는 이제 내역 사업별로 아마 저희가 다 세부 사업 공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접수 버튼이 있고 접수 버튼 지금은 이 화면에서 접수 버튼이 기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접수 버튼이 기능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지원 자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접수 가능 기간이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중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중소 기관이 아닌 경우에 대학이 만약에 그 대중소 사업을 접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접수 버튼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런 기능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과제 부분은 RFP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첨부 파일에다가 여기 하나씩이라도 맞춤 파일을 같이 넣어줬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제 접수 부분인데요. 연구 책임자 그 경력 정보랑 학력 정보가 사전 입력이 꼭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기관 담당자 승인 대상 여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최종 확인 후에 연구 책임자 제출이 필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 총괄 담당자가 기관 담당자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아이리스에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제출을 하시면 기관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공고 내역 중 접수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접수가 마감이 됐거나 접수 기간이 아니거나 그리고 그 접수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작성 중인 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도 접수 버튼이 이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성 중인 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이어서 작성하시거나 접수 취소하신 다음에 재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구 책임자 그 접근 권한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총괄 담당자나 연구 개발 실무 지원 담당자라든가 연구 책임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실무, 지원 담당자를 정보로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담당자 승인 반려 버튼 비활성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관 담당자가 연구 책임자가 보통 작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실무 담당자분께서 아마 아이리스의 그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을 해주실 텐데, 그리고 나서 기관 담당자 승인 제출을 하게 되면은 기관 담당자가 승인 또는 반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된 이후에 연구 책임자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능 활성화가 되니까 이건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P 저장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접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재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 불편함이 좀 있으시니까요. 이거는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실 때 좀 유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생긴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이리스 시스템 자체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연구자들의 불편 사항들을 좀 해소하고자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전문기관에서 A라는 과제를 연구 책임자로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호진원의 B과제를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RFP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해가지고 이전의 과제 정보를 좀 불러오고 싶다, A의 과제를 정보를 불러오고 싶다라는 기능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과제 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전에 작년에 접수했었던 과제 정보 자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접수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구 책임자, 연구 책임자랑 연구자들의 개인정보, 연구자 정보를 동기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통해 가지고 연구자 정보들은 계속 최신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동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책임자 업적 입력 시에는 경력, 학력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리시고 접수하실 때 많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리스 잠깐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현재 UI가 개선된 버전의 아이리스 포털 화면인데, 지금 중간 하단에 보면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NRI라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본인의 학력, 경력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꼭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외에는 그냥 본인의 업적이라든가 연구 업적이라든가 평가위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학력과 경력 꼭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접수하실 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과제 접수하실 때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A 과제에서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참여 연구원 1번부터 10번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 인원들을 하나하나 작성하시는 게 좀 힘드실 텐데, 해당 기능 또한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고요. 이전에 연구원 구성을 불러올 수 있도록 조회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탭에서 보시면은 연구개발비 입력을 하실 때 아까 1단계 1차년도 예산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인건비 100만 원, 재료비 얼마, 활동비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그 연구개발비 자체를 조금 조회하실 수 있도록 조회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저희 과제가 3개년 내지 4개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거를 또 하나하나씩 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또한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 1차년도에 입력한 그 연구개발비 입력 사항들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이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다가 붙여넣을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해당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등록인데 저희가 그 연구개발계획서 파트 1과 파트 1과 파트 3은 그 아이리스에 입력하는 부분이고 연구개발계획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 양식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첨부 파일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명에 맞춰가지고 그 슬롯을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 뭐 내역 사항마다 RFP마다 제출해야 되는 필수 제출 서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맞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연구개발계획서 그리고 표준제도 증명원 이런 것들을 잘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PDF로 변환이 됩니다. 한글 파일로 제출하시든 PDF 파일로 제출하시든 무조건 이제 PDF로 변환이 되는데 제출을 하시고 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오류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뭐 집 파일로 올리게 되면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저장을 해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단일 첨부 파일이다라고 하면은 꼭 등록을 하시고 나서 바로 지금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PDF 그 뷰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다음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파일이 깨지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 변환 오류 사례들도 이렇게 제출하시는 부분 중에 버튼 바로 위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청 데이터 검증 부분입니다. 이제 최종 기관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기 전에 연구비 부분은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첨부 파일은 잘 들어가 있는지, 연구기관은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빨간색 그 느낌표 세모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잘못 입력이 됐으니 수정을 해라 라고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오류 메시지를 보시고 잘 수정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신청 자격 적정성 관련해가지고 그 오탈자 같은 게 있어서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신청 자격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체크박스를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과 비해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제기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RFP 등록을 할 때 기획위원들을 다 전부 등록을 해놨고 국가연구자료원들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신청 자격 중에 과제기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본인이 기획한 과제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치셔도 다 자동 검증이 되기 때문에 접수를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체 보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상체 보공도 자동 검증이 돼가지고 물론 접수는 가능합니다. 상체 보공 같은 경우는 과제 접수 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받으실 수 있고 접수도 하실 수 있는데 협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체 보공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